셀프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에러 문구를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체크셋 PT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체크셋 PT는 장비가 이상이 없는 스탠바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이 온도 설정 버튼을 눌러주셔야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이 체크셋 PT에서 누르시면은 작동이 안 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체크셋 PT 확인하셨으면은 이 온도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기본 온도 설정 값은 37도씨입니다. 37도씨고 만약에 여기 왼쪽에 손가락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장비가 이제 작동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작동을 시키게 되시면은 제가 지금 장비에게 내린 명령은 물의 온도를 37도씨까지 컨트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의 온도는 25도씨고 장비는 37도씨까지 올리기 위해 1도씨 단위로 쭉쭉쭉 올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장비가 작동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온도 업, 다운 버튼 누르셔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경을 하실 때에는 온도 설정 버튼 눌러주셔서 장비를 한번 멈춰주시고 이렇게 버튼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0.1도씨 단위로 가능하고요. 길게 꾹 누르게 되면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4도에서 42도씨. 그 말은 즉슨 물의 온도를 컨트롤을 4도에서 42도씨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비 종합으로 가서 왼쪽을 보시면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약간 온수 매트, 냉수 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 매트의 온도를 이제 올리시거나 아니면 내리시거나 온수 매트, 냉수 매트 약간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버튼들이 약간 오토적으로 컨트롤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환자의 체온이 장비에 입력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브를 이제 삽입을 해주셔야 되고 장비를 이거는 이제 제가 교육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프로브 끝단은 되게 얇습니다.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프로브 끝단을 환자의 이제 에사포겔 아니면 렉탈에 삽입을 해주셔서 체온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 환자 온도가 입력이 안 돼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온수 매트, 냉수 매트니까. 단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시려고 눌러도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환자의 온도가 입력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일 위에 버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오토 모드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만약에 현재 환자의 온도가 이제 37도씨라는 가정하에 교육을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37도씨에서 요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물의 온도를 이제 37도씨로 히팅해주는 기능인데 만약에 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물의 온도가 아니라 환자의 온도를 37도씨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환자의 온도를 1도씨 올리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맥시멈 값인 42도씨까지 올릴 겁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이제 오토적으로 컨트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환자의 온도가 만약 38도씨다. 그래서 똑같이 37도로 세팅을 하고 이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장비는 환자의 온도를 1도씨 낮추려고 물의 온도를 기하로 내릴 겁니다. 4도씨까지 내려요. 저희 물의 온도 컨트롤은 4에서 42도씨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이제 환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의 온도가 히팅됐다가 쿨링됐다가 오토적으로 컨트롤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자그마한 텐시 버튼은 안정적으로 환자의 컨트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요 위에 오토 버튼은
히팅하면 42도, 쿨링하면 4도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이 버튼은 똑같이 현재 온도가 이제 38도씨인데 이 텐시 버튼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온도하고 물의 온도가 10도씨 이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38에서 마이너스 10 하면은 28도거든요. 그래서 28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환자의 온도는 이제 1도씩 낮추셔야 되는데 물의 온도가 28도면은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기능까지 같이 활성화해 주셔야 돼요. 스마트 OC 기능입니다. 이 기능까지 활성화해 주시면은 30분을 주기로 이 온도 갭을 5도씩 더 줘요. 그래서 30분 후에 만약에 환자 온도가 제가 설정한 목표 온도까지 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갭을 5도 더 줘서 15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38에서 마이너스 15 하면은 23이거든요. 그럼 23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23도도 솔직히 이렇게 만져보면 좀 미지근해서 안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은 저희가 세팅한 온도로 도달될 때까지 30분을 주기로 5도씩 갭을 계속 줘요. 맨 처음에는 10도씨의 갭이었지만 30분 뒤에는 15도, 또 30분 뒤에는 20도, 또 30분 뒤에는 25도 이렇게 갭을 주는 보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텐시 모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스마트 OC 보조 기능까지 켜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V라고 써져 있는 버튼은 이거는 이제 베리어블의 약자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그 갭을 초기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10도씨로 딱 픽스 고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도씨의 갭이 너무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초기 갭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0도로 해놓고 다시 한번 V를 누르면은 20도 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스타트 처음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38에서 20을 빼면은 18이거든요. 물의 온도가 이제 18까지 이제 떨어질 거고,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보조 기능이 스마트 OC까지 켜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30분 뒤에 5도씩 더 갭을 줘서 20도에서 플러스 5하면 25도 이렇게 갭을 줘가지고 조금 더 환자 컨트롤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보시면은 삼각형의 X자는 알람 울리실 때 알람 제거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아래의 역삼각형 모양은 이 전체적으로 LED, LCD, FND 불빛들이 잘 들어오는지, 인디게이터들이 잘 들어오는지 좀 확인해 주는 버튼이고, 왼쪽에 보시면은 물 부족했었을 때 물 부족 알람 발생이 될 수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전원, 파워페일러 전원이 이상이 있으실 때 발생될 수 있고, 저희가 장비 이제 다 사용하시고 나서 이제 전원을 끄시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코드를 이제 바로 꽂게 되면은 이 파워페일러 알람이 울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보드에 그 전류가 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 스위치 오프 하시고 약 30초 정도 텀을 두신 다음에 코드를 꽂아주셔야 파워페일러 없이 오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버튼에 대해서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잠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작동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라든지 온도 조절 힘들었던 거 얘기 한번. 수경이 없어? 최근에 이수경 누구 수경?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첨단했었잖아. 저 지금 해도 돼요. 이거 처음에 온도 떨어뜨릴 때 여기 설명서 보면은 네. 리안을 쓰는데 떨어뜨릴 때나 올리거나 유지할 때 떨어뜨리거나 하더라고요. 떨어뜨릴 때 리안 이제 그 저천치료요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성인용으로 이제 저체온치료요법을 쓰실 때 1단계가 이제 저체온 유도, 그 다음에 그 떨어진 온도를 유지하는 게 2단계, 그 다음에 다시 그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 게 3단계 저체온 리어빙인데요. 맨 처음에 저체온 유도로 온도를 떨어뜨리실 때는 이 버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버튼을 사용을 하실 때는 요거는 따로 활성화가 되진 않아요. 요 보조 기능은 요 그라디언트 2개의 버튼에 대한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온도 떨어뜨릴 때는 요 오토 버튼으로 공격적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빠르게. 네. 근데
근데 이거는 쿨링할 때 7시간이 걸렸어. 저희가 스마트 스마트에서 상을 넣었는데 저희가 B에서요? 여기에요. 여기가 달라지네. 그 쿨링이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사용할 때 7시간 쿨링이 걸렸잖아. 그럼 그때는 스마트를 켜고 운영할 거예요? 스마트를 쓰긴 했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이거랑 이거 두 개 같이 눌렀어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천 유도하실 때요? 네, 네. 맞아요. 아, 저, 네. 자동 모드 이게 자동이고 이게 수동 모드인데 우리가 체온만 떨어질 때 이거를 해야 돼 이것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저천 유도하실 때는 근데 여기 큰 버튼. 우리가 체온 떨어졌을 때 이거를 같이 이 위에 거, 이 아래 거를 같이 눌러서 가지고 지금 그래요? 그날 이 환자분 했을 때 저렇게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저가 다음날 받았을 때는 자동 모드만 돼 있었거든요. 스마트 모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떨어뜨릴 때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유도가 늦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생각보다 잘못했어요. 아니 그 블레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알면 되는 거고 케이스가 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네, 거지. 맞습니다. 뭐 잘못했고 잘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잘하는 거고. 근데 그때 우리가 상황을 모르고 인수인계가 없으니까 장비에 오류고 우리가 습득에 오류가 생기니까 근데 케이스를 공유를 해줘야 아 이럴 때는 그거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아 이때는 이 버튼 눌러서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거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그리고 네. 타겟이 온도가 34도로 맞췄었는데 네. 환자가 그 온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34도 미만. 맞춰놨는데 네. 32도. 그게 저거 스마트 모드랑 펜시 저걸 해놔도 네. 안 되거든요. 그건 환자 문제인 게 큰 건가요? 보통은 이제 1단계 저천 유도하시고 나면은 바로 이제 목표 온도에 도달했는데 더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지를 하시는데 요 그라디언트는 요 갭이라는 이제 그 리미트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막 이렇게 차갑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34도 맞춰놓은 게 32도로 막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긴 없었죠. 그래요? 최근에 지금 쓰고 계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음. 저희가 타겟 온도를 막 36도까지 올라가면서 억지로 맞추긴 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부러 이제 34가 아니라 36으로 세팅을 하시고 쓰시는 근데 거예요. 왜냐면 물 온도가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 스마트 모드를 아예 끄고 그냥 자동 모드가 말씀하셨듯이 물 온도 갭이 엄청 빠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 모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어요. 체온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오히려 그냥 타겟 온도를 좀 올려보자 했더니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타겟 온도를 올려도 상관없는 건지. 사실 저체온 유지할 때 타겟 온도가 34도, 36도 요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그라디언트 모드 할 때는 어차피 2도씨밖에 물의 온도의 차이가 2도씨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34에서 유지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환자 온도가 실질적으로는 32였다라고 하면은 좀 급하게 자동 모드를 사용하시더라도 해서 2도씨를 올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면. 그래서 핫베이트도 맥박수로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네. 또 그런 부분은 그런 방법을 자동 모드를 써서 좀 온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34에서 32도면은 꽤 온도가 많이 떨어지신 네. 거예요, 환자가. 그러면은 어쨌든 34도를 빠르게 맞춰 목표 설정까지 맞추셔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자동 모드로 2도씨 히팅 시켜 다음에 다시 이렇게 2도씨 히팅 시킨 다음에 물의 온도가 이제 빠글빠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봤었을 때 이제 34도 이렇게 만약 맞춰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가운데 값을 34도로 해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펜시랑 스마트 보시면 그러면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보통 1단계로 이제 자동 모드로 떨어뜨리고 나서 이렇게 34도로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2단계를 이렇게 세팅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하거든요.
했는데 안될 그거는 혼자의 문제는 아니면은 케이스가 한 케이스만 그랬지 계속 그랬어요. 최근 케이스는 이 케이스예요. 아니면 다른 환자한테 쓰실 때는 어떠셨어요? 잠원자 할 때 사실 핸들링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알람이 목표 체온보다 32도로 환자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비에서 뭔가 알람이 울려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3차도 목표는 하고 나서 환자 온도가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발견한 환자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때 수동을 바꿔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게 저희는 업무 로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에서 목표 체온치보다 세팅한 것보다 환자 온도가 더 떨어지거나 이러면 알람으로 조금 뭔가 알려줘야 저희가 업무 로딩이 안 걸리고 한데 가시적으로 화면도 작고 와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장비 자체에 이제 저희 입고했을 때 장비 잘 썼지만 그게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리를 해놔서 이 환자 케이스는 상호 20일날부터 체온 목표 체온 쿨링이 7시간 걸렸던 거랑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환자 기복 있었던 거랑 그 다음에 리오밍 하는 사고가 환자가 32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수시요. 이게 환자 온도 차이가 2도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서서히 맞아요. 급격히 떨어져서 유지를 잘하고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지금 자료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것도 문제 드리려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이게 너무 프로세스 심하니까 적극적인 트위트가 잘 케이스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근무했던 선생님도 그걸 보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밤새 계속 이 환자한테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환자를 1대1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마다 네. 할 때마다 뭔가 알람이나 리미트가 걸려져 있어야 저희가 되는데 이 인터뷰펌에 한 30분 근무 오픈 되어 있으면 업무 떨어져 있고 이제 다음이 늦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절하면 올라줬다 알려주던 아니면 안 올라주면 그 레인지가 아직 안 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저는 업무 로딩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3-4번 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1분기에만 3케이스가 연달아서 있어 버리니까 로딩 비율이 저희는 엄청 높을 때 큰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장비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알림 시스템 같은 게 있었으면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게 살짝 없기는 해요. 설계상. 이게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긴 질문이 있는데요. 네. 수동모드일 때 네. 그냥 환자가 열이 나고 했을 때 이제 아이스쿨링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환자가 37도로 해놓으면 물 온도가 37도가 된다는 거죠. 아, 요거세요? 네. 요거 이제 쓰실 때는 요 이제 페이션트 프로그램 필요 없으시고요. 가운데를 그냥 원하시는 물의 온도를 생각하시고 맞춰주시면 아, 돼요. 환자가 먹으면 물의 온도를 네, 환자 온도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37도 말씀해 주셨죠. 저희 기본 온도 세팅값이 37도시니까 바로 세팅된 숫자를 눌러주시면은 현재 물의 온도가 이제 디스플레이 되고 37도씨까지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장비가 이제 적천 치료 요법에 사용되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심플하게 만약에 환자 열이 좀 발열이 심하시다라고 하면은 냉수 배트 해가지고 쿨링 차갑게 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많습니다. 대표만의 경우 중환자실에서도 많이 쓰세요. 밤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활력지고 불안정해지고 이랬거든요. 네, 말씀하신 거 그렇게 다 했는데 안 됐어가지고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게 맞네. 그러면은 32도씨로 환자가 떨어졌었을 때 그 물의 온도를 37도씨로 컨트롤해서 패드를 뜨겁게 해가지고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 그냥 자동 모드에서 42도까지 갔었어요. 아, 물의 온도가요? 그때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저기가 42까지 갔었어요. 맞아요. 저희 맥시멈 네, 42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거기서도 혼자 체온이 안 오르는 거예요. 32도에서요? 32.5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 타겟 온도를 올리니까 그 설정값을 올리니까 42도까지 어떻게든 올라가더라고요, 저게. 맞아요. 네, 올라가는데도 환자가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는 게 조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워밍을 해주고 워머기까지 쓰고 이래서 간신히 올렸거든요. 네, 그런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 그러실 때는 저희 이제 탱크에 있는 데펴진 물이 실질적으로 환자에 장착되어 있는 패드 쪽으로 안 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설명 보시면은 여기 이제 워터플로우 인디게이터라고 땡글땡글 들어가는 펜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뭐 호스가 이렇게 뭐 꺾이거나 뭐 어디 찝히거나 뭐 접히거나 해가지고 그 서큘레이팅 하는 그 순환구가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이게 아무리 탱크의 물이 뭐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잘 이렇게 세팅해도 결국에 그쪽이 아웃풋이 거기에 도달돼야 이제 환자가 조경을 받는데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워터플로우 인디게이터가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얘가 안 돌아가요. 이거 안 돌아 만약에 잘 돌고 있다가 만약에 안 돌아가게 되면은 로우 플로우라고 올리긴 합니다. 그거는 잘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순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꺾이거나 뭐 꼬이거나 그런 거 없는데도 안 도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양조장원이 그런 적이 한 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때 한번 워터필터 클리닝까지 좀 했거든요. 그때는 필터에 이제 멸균 증류수를 아무리 사용을 하신다라고 해도 물때나 이물질 때문에 필터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마다 이제 클리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물공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의해 주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요 소켓이 완전 장착이 안 되었었을 때, 그래서 여기 육안상으로는 장착되어 있어 보여도 이렇게 막 떨어져 있으면 장착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딸깍 소리 나가지고 완전 장착이 되었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호스가 꼬여 있거나 뭐 찝혀 있거나 순환로가 막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업체나 의공 선생님께 접수해 주셔서 뭐 어떻게 더 한번 점검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잘 들고 계셔가지고 이상은 네, 귀신같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딱 적용했던 딱 하루 동안이 잘 안 됐어요. 네, 지금은 사실 다 너한테 잘 되긴 하는데, 그때도 저기가 뭐 찝히거나 그 연결부위가 잘못되거나 체내 스크로브가 잘못 연결돼 있는 건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로 꼈었나? 네, 물에 달진 않았어요. 근데 물에 가는 그 기준이 있어요? 저기 안에 증류수 교체 중이요? 분기에 한 번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3개월에. 멸균 증류수를 쓰셔도 분기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야 3월에 갈았다고 했으니까 3개월 뒤에 3월에 물다 갈았거든요. 이게 제일 명확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연세제고요. 만약에 저전치료법 적용하시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같은 상황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한번 체킹해가지고 조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추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사항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체온 치료요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3단계입니다. 그래서 저체온 유도, 저체온 유지, 그 다음에 리어밍, 정성체온 리어밍인데 1단계 저체온 유도 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막 풍길게요. 보통 한 34도, 32도에 34도 원하시는 수치 식사를 잘 하셔야 돼. 세팅해 주시고 바로 공격적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식사를 많이 안 하셔요, 저녁에. 그래서 환자 체온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원하시는 목표 온도에
이렇게 도달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온도 설정 버튼 눌러서 멈춰주신 다음에 그대로 34도에서 이번에는 오토 버튼이 아닌 그라덴트 TLC랑 스마트 워시 그래서 수십 시간 전체를 유지해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지도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리어밍 하실 때 보통 시간당 한 0.5도씩 이렇게 리어밍 하시는 걸 권장드리거든요. 그래서 34인데 34.5도로 하신 다음에 스마트 텐시 50 해가지고 환전도가 쭉쭉 0.1도씩 이렇게 해서 34.5도 이제 1시간 뒤에 이렇게 도달이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시간당 이제 0.5니까 이제 이번에 35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1시간 후에 이렇게 도달됐으면은 그 다음에 35.5,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36.5 해가지고 정상 체온으로 리어밍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멸균 음료수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물을 넣어주실 때 정수, 식염수, 수돗물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반드시 멸균 음료수를 넣어주셔야 되고, 그 물을 빼주실 때는 이게 이제 드레이노스인데요. 이 드레이노스를 여기 소켓 아래 3개 아무데나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연결하자마자 여기 끝선으로 물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물을 수용할 수 있는 통이나 아니면 장비를 이제 배수 공간에 위치해 주셔가지고 꽂아주셔야 됩니다. 장비보다 아래에 둬야 돼요. 네? 장비보다 아래에 둬야 돼요. 이 호스를요? 예리한 질문이셨습니다. 이게 왜냐면 막 세면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빼시려고 하면 물이 안 빠져요. 이 소켓보다 낮아야 됩니다. 이 기계를 돌린 상태에서 꽂아도 상관이 어떻게 저희가 빼달라고 하는데 그게 전원은 오프된 상태에서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동된 상태에서 많이 빼시면은 물이 한 2~3배 더 빨리 나와요. 펌프가 돌아가서. 그래서 물을 빨리 빼고 싶으시면 이렇게 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권장드리지가 않는 게 이게 물이 나오는 유속이 세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힘이 막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물 빼는 건 한 7.5리터 기준으로 한 5분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연결하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다른 업무 보시고 와주시면 됩니다. 7.5리터 정량 7.5리터. 예.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뒤쪽에 이 증류수 주입구인데요. 여기 이제 멸균 증류수 여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물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상태면은 장비 고장나요 이거. 이거 제가 물은 제가 정량으로 맞춰 드릴 건데 여기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원래 이쯤 어디까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래 모양 그물 모양 스트레이너에 닿기 직전 그게 이제 정량 7.5리터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는 거의 한 10리터, 11리터 들어가 있는 거라서 왜냐면은 요게 포터블 장비다 보니까 이게 장비를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막 탑 같은 데 막 부딪히면은 여기 이제 첨벙 해가지고 보드 쪽으로 물이 튀어요. 그러면은 튀어나가지고 보드보다 그물까지요? 와플, 네, 그물 모양 스테이너에 닿기 직전. 저거 이거 그 저번에 예전에 처음 여기 항상 시작을 할 때 로우 플로우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가 싶어서 넣어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조금 안 뚫려있던 거예요. 맞아요. 플로우는 유속이라서 만약에 물이 부족했으면 로우 워터라고 봅니다. 네, 이건 실린더에도 이렇게 뚫리는 좀 이상한 거. 근데 이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 탱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물 빼려면 한 4리터 돼요. 이건 제가 빼드릴게요. 아니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물이 나와요. 근데 이틀 전에 그 저왔으면 같이 봤는데 이거보다 작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또 구웠나 봐. 원래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물이 보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증류수 교체하시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보충하실 필요 없으니까 뭐 물이 증발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의 주는 거요? 3개월 다니면 네. 관리하고 있는데 네, 교육은 끝나서? 아닙니다. 네. 그 이제 멸균 증류수는 그렇게 이제 관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환자 온도로
네. 맞춰주신 건가요? 아까 물의 온도 40도로 맞출까? 아니 이거 말고요. 저 환자 이제 모니터 연결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저체온요법 하고 있던 환자에 예. 온도계 꽂아주셔도 되지 않아요? 다른 교육자 저 환자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아까 34도 2였거든요. 시간을 유지하고 나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멸균용수에 관리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분기 한 번씩이고 작년에 실종 모니터고 그다음 보충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 파워페일러 관련해가지고 전원 스위치 오프 하시고 나서 코드 끄면 바로 알람 울리시니까 30초 정도 텀을 두시고 꼽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적으로는 예, 아까 워터플로 인디게이터 관련해가지고 1차, 2차, 3차 다 설명드렸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럼 저기 안을 안 씻어요? 안에 필터 그거는- 같은 거. 필터는 보통은 이제 그 서비스 매뉴얼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필터 클리닝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병원 의공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라인 정리도 잘 해줘요, 나가게.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클리닝 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막혀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맞아요. 했으니까. 네. 왜냐면은 장비에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탱크에 있는 물은 이제 저희가 컨트롤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물이 나가지가 못하면 여기 말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막혀 있는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클리닝 해가지고. 그 지금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쿨키트 제품은 이제 1회용 디스포저블이시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 패드가 리유저블 패드. 패드는 그냥 패드 위에 위에 올려주셔서 아래 까는 게 아니었어요. 뚫려도 되고 깔아도 되고. 아니, 패드 위에 이제 그 패드 올려두고 보통은 그 위에 환자를 바로 위치하시지는 않고 뭐 천 같은 거 있고 포개 같은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 위치 시키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